멘토님, 서울의 준신축 다가구가 네. 40%까지 유찰됐는데 오,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지 도저히 이유를 못 찾겠어서 멘토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지겠죠. 권리상 문제 있어요, 없어요? 권리상에도 문제를 못 찾았습니다. 권리상 문제 없다. 근데 네. 왜 이렇게 많이 유찰되었을까? 그러면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네. 자, 여기 노원 공릉동에 있고 토지 면적은 78평. 오, 크다. 큽니다. 보통 서울의 다가구 다중주택은 몇 평 정도 된다 그랬죠? 30평에서 50평 사이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 사이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78평이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192평, 토지 건물 일괄 매각에 감정가는 22억인데 9억 1,400까지 유찰되었습니다. 네. 5차까지. 자, 이유가 있겠죠? 봅시다. 토지는 두 필지네. 66.95평 하나, 11평짜리 하나. 그리고 지하 1층 다가구, 뭐 1층, 2층, 3층, 4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다가구는 몇 개 층까지만 허용되죠? 3개 층입니다.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데 지하 제외죠. 네. 그럼 지하 포함하면 4개 층까지가 허용된다 그렇죠? 네. 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 오케이. 일괄 매각이고 제시외 건물 포함 토지 중 일부 약 36.67평방미터는 도로 후퇴 부분으로 현황상 도로다. 이게 36평방미터니까 11평 되겠다 그렇죠? 네. 11평은 78평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빼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66평 정도 되겠다. 우리 본 토지는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말소기 기준은 17년 3월 24일이고 장애인 있는 사람들 없다. 그리고 권리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 한번 봅시다. 위반 건축물 걸려있네? 위반 건축물 때문에 이렇게 많이 유찰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까지 많이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구 수는 몇 개? 5가구입니다. 5가구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주차장, 계단실, 그리고 1층 철근 콘크리트의 2종 근인생활시설, 1층 1종 근인생활 한의원 해서 건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경매지 앞면에 현황이 나와 있었죠. 네. 지하 1층은 뭘로 되어 있었어요? 주거용으로. 그렇죠. 네. 다중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었잖아. 네. 지하 1, 2, 3, 4층까지 되어 있었잖아. 네. 지하 1층은 뭐로 지금 되어 있어요? 공부상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1층은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부상이고 현황은 현황은 주택입니다.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엘베는 하나 있다 그렇죠? 네. 승용은 하나 있고 2층, 3층, 4층 그래서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 1가구 해서 몇 가구 총? 5가구. 5가구예요. 자, 우리가 다가구를 볼 때 가구 수가 많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습니다. 많은 게 좋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총 5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2층, 3층, 4층만 다가구로 되어 있고 지하 1층하고 1층은 다가구가 아닌 공부상에는 주차장과 건성으로 되어 있는데 방으로 쪼개서 뭔가 만들어 놨다는 느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봤죠? 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거는 현장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몇 가구? 2가구입니다. 둘 하나로 돼 있었잖아. 네. 2층 2개, 3층 2개, 4층 하나. 301호, 302호, 401호, 402호. 101호, 102호는 뭘까요? 위반이겠죠. 네. 예. 201호, 202호. 위반일까요? 위반 아닐까요? 위반입니다. 위반이죠. 근데 제일 위에 뭐가 하나 없다? 501호가 없습니다. 501호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지하 1층하고 2층이 뭔가 만들어놨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실전 교육과 실전 멘토링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정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 한번 봅시다. 감정평가서에 들어가면 이제 지적도, 개황도, 현장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경매지에 있는 사진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사진과 현황도와 개황도를 보셔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지적도부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초보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딱 봐도 이게 어떻게 돼요? 지하 1층이죠. 집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가 많이 꺾여 있습니다. 이래 된 집이에요. 네. 이런 집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 크지만 네모난 토지가 아니고 모양이 안 이쁜 토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지었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두 필지지만 한 필지는 거의 도로로 날아가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인 거는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구 수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습니다. 많은 게 좋은데 얘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구 수도 많이 안 나옵니다. 가구 수가 얼마 안 나오니까 월세 수익이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나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단점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 자, 그리고 2층, 3층도 보시는 것처럼 201호, 202호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인 집이 있어요. 우리 PD님 집을 이런 식으로 꺾여 있다 그러면 주방도 꺾여 있어, 욕실도 꺾여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이런 집이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하겠죠. 그래서 서울의 똑같은 땅 넓이에 똑같은 건물 연면적이라 하더라도 구조가 어떻게 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마름모꼴이라든지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네모난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모양을 좋아하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4층도 보시면 이쪽 부분, 빨간색 부분이 있죠. 이거 네. 다 뭐예요? 위반 건축. 위반입니다. 그럼 1조 4성급 받아서 다 꺾였는데 판넬을 붙여서 뭔가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위반 면적이 커요, 작아요? 큽니다. 너무 많죠. 네. 그리고 여기 다락까지 있어. 다락도 이거 보시면 한 층을 뭘로 만들었어요? 증축해놨죠. 저도 위반 건축물 좋아하는데 범위가 너무 크죠. 네. 네, 오케이. 우리 물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봐도 어때요? 여기는 도로죠. 근데 진입되는 길이 어때요?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되고 뭔가 건물 안쪽에 박혀 있다는 느낌이죠. 네. 확실히 이런 건물, 이런 건물, 이런 건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 나잖아. 그렇죠? 정면에 봤을 때 우리 건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나쁘진 않죠. 근데 네. 실질적으로 요 부분이 또 위반이다. 맞죠? 네. 네. 그리고 또 봅시다. 옆에서 봐도 여기도 다 위반인 거예요. 지하 1층은 현재는 뭘로 되어 있어요? 층고가 엄청 높은 주차장인데 딱 봐도 건물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뭐예요? 마름모 같은. 마름모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빌라 수업할 때도 제가 알려드렸죠. 이런 거 해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저렴한 것도 하지 마라 그랬죠. 네. 예, 왜? 매도도 힘든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세를 받다가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그때 힘들까요? 쉬울까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방 개수라도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지만 방 개수도 몇 개 없어. 그러면 도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위반의 면적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큽니다.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이런 거 하면 매도 못하고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경매할 때 보면 어디에 많이 빠지느냐 하면 감정가에 많이 빠져요. 명확한 그 건물의 가치와 시세를 파악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입찰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감정가에 빠져서 그 감정가에 몇 프로에 낙찰되었느냐 이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겠죠. 네이버 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는 좋다, 그렇죠? 네. 공능력이 있고 여기서도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6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완전 역세권이다. 네. 그렇죠?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뭐가 안 좋다? 구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구조가 너무 안 좋게 빠져있다. 그러면 이런 매물은 그냥 감정가 대비 서울에서 이 정도 가격에 낙찰받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매도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건물을 잘못 지었는 것 같아요. 자, 보이죠? 우리 집은 441-72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옆에 441-124번지는 네모난 대지죠? 네. 대부분 이렇게 네모난 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집을.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를 못 쓰는 땅, 여기를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수는 크지만 쓸 수 있는 땅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적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많이 유찰될 수밖에 없고 이게 차라리 굉장히 오래된 구축이라 그러면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좀 더 네모난 집으로 설계를 해서 조금 디자인을 이쁘게 만들면 그러면 조금 더 가치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집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이게. 건축사가 설계를 잘못해서 잘못 시공한 집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도 세입자들이 싫어하는 집의 구성을 갖고 있고 나중에 매도할 때는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에 매몰되지 말고 시세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볼 때는 그냥 건물 평수가 몇 평이고 대지가 몇 평이고 이래서 우리 정도는 얼마 하겠다 이렇게 보면 그거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건물의 형태, 땅의 모양을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내가 파악이 된다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아쉬운 거다. 땅의 가치를 이 건물이 훼손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경매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이 현명해지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많이 현명해지시다 보니까 이런 매물은 입찰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거 만약에 저희 교육생들이 이런 거 들고 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고 다른 거 합시다 하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금액이 중요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 오늘 이 해당 매물이 왜 이렇게 많이 유찰되는지 이해되시겠죠? 네, 이해됐습니다. 상계 비지떡이다. 오늘의 주제 상계 비지떡이다. 알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 PD님은 좀 더 좋은 매물을 신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시야를 꼭 만들어서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매물 낙찰받고 많은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실전 교육과 실전 멘토링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정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속대 뵙겠습니다.